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이건 좋습니다. 동물이 숨쉬다 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선 당장 뭐 있으면 될까요? 동물 클래스죠? 이 안에 뭐 숨쉬다 라는 클래스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숨쉬다 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되는데, 얘는 뭐 그냥 추천해주는 거 클릭만 해도 됩니다. 어때요? 지금 스태틱, 지금 이거는 제가 일일이 안 쳤죠. 단지 추천해주는 것만 했는데 자바가 이게 눈치 알아서 설계도 일시키려고 하니까 스태틱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초반에는 웬만하면 그냥 만들어주세요. 왜 스태틱을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스태틱이어야겠구나 라는 그 사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뉴 동물 하고 보이드 숨쉬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도 충분하죠. 왜냐면 이건 객체한테 시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래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면 스태틱이 붙어야겠구나 하면 됩니다. 이거를 코드만 보고 알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추천해주는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동물 객체가 아니라 설계도가 숨쉬다 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니까 설계도에서 바로 뽑아 쓸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얘는 계산기여야하고 숨쉬다는 합의해야 돼서 이렇게 바꿨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이름만 바뀐 거고요. 저는 이 메서드 안에서 int a는 10 이고요, int b는 20 이래요. 그리고 a랑 b의 합.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저 30 나오겠죠? 설계도한테 일을 시켰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그렇죠? 30이 4번 나오겠죠? 계산기 클래스의 한 메서드예요. 계산기 클래스의 한 메서드를 이 설계도한테 시킨 겁니다. 그래서 a는 10이고 b는 20이니까 둘이 더하면 여긴 당연히 30이라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30이 나오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그쵸? a는 10이고 b는 20이니까 이 결과가 30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뉘앙스만 한번 보세요. 제가 두 개는 지우고 10, 20 썼고 여기다가 밑에다 30, 40 썼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저 30이죠. 여기는요 70이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메서드가. 메서드 이름이라는 거는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을 하는 일을 정리? 뭐 하는지 요약한다 또는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지은 거고요. 합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해도 30이 나올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여기 합 메서드 안에 A랑 B는 무조건 10이랑 20이잖아요.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A랑 B가 각각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많이 써도 30이 나오는 거는 얘 때문이죠. 제가 원하던 거는 이 없던 옵션 이 10, 20을 추가로 넣어줬을 때 이 10은 첫 번째 여기로 들어가고 20은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30이 A로 들어가고 40이 B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이 코드가. 근데 지금은 고정적이에요. A랑 B가 뭐다 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걸 하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얘네가 이렇게 각각 넘겨주면 이 첫 번째 있는 10, 30은 각각 이 줄을 실행했을 때 A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20이랑 40은 B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내부에 있는 A랑 B가 10이고 20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요. 고정인 이상 여기는 30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고정값이 아니라 미정값으로 만든 거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때요? 여기.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10을 A에 넣어주고 20을 B에다 넣어주고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때요? 소괄호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소괄호 아니 여기 있죠. 자, 이 10, 20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 괄호 위치는 똑같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모양 잘 보세요. 다시. 자, 원래는 어땠을까요? 원래는 제가 이 옵션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10이랑 20 고정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여긴 계속 30만 출력을 하겠죠. 이유는 A랑 B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메서드 안에서 값을 정하고 싶지 않아요. 현재는 만든 거고요. 값을 실행할 때 이런 옵션들을 이 메서드에다 넘겨줘서 메서드가 실행됨에도 이제 여기랑 여기서 각각 다른 결과, 아까 30, 70 출력하고 싶다고 했던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고정값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상 여기 합 옆에 소괄호예요. 똑같이 위치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int a랑 int b는 값이 미정이죠. 미정인 상태에서 실행할 때 옵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줄에서는 a가 10, a에 10이 들어가고 b에 20이 들어가죠. 이 줄 실행할 때 30이 a로 들어가고 40이 b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30, 70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쵸?
같은 메서드를 분명히 실행했어요. 근데 이 결과는 다르죠. 방금 한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될 때랑 얘가 실행될 때랑 얘가 실행될 때 넘어가는 값이 다르잖아요. 여기선 각각 10이랑 20, 30이랑 40이 넘어갔는데 해당 메서드 원형 여기로 넘어가는 값이 다릅니다. 자, 이거 함수죠? 그러면 이제 얘는 실행하는 모양이고요. 여기서 이 계산기는 설계도예요. 상황 파악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대요. 그럼 이렇게 썼는데 왜 안 될까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려보면 알려주는데 지금 이 메서드 합은 인트 2개, 그러니까 계산기 여기 안에 있는 거는 합이라는 메서드는 2개를 받아야 되는데 인자, 아규먼트가 인자예요. 인자가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50. 이것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에러 메시지 나오는데 일단 개수는 맞아요. 보이죠?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게 인자가 인트 3개다. 근데 여기는 인트 2개다. 개수가 안 맞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true를 넘겨주고 싶대요. 개수는 맞죠? 2개. 근데도 안 된대요. 보면 지금 이 메서드는 int 2개를 받는데 이제 여기서는 인자로 int랑 불린을 넘겨주고 있어요. 타임 미스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옵션을 여기서 이 옵션 값을 줄 때 개수도 맞아야 되고 타입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옵션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 또는 뭐 아규먼트, 여기 args가 아규먼트예요. 그리고 여기 얘네들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는 그냥 말 그대로 매개체가 되는 변수예요. 연결해주는 변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함수 내부랑 메서드 외부 연결해주고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와 B라는 변수값을 함수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오고 있어요. 이 인자를 통해. 그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는 잠깐 지우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변수고, 이제 함수가 끝나면 죽습니다.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끝나면 죽어요. 하나 더 메인 메서드 밖에다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위로 옮길게요. 좀 보기 쉽게. 이런 거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 이거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변수예요. 얘는 뭐죠?
첫 시간에 했는데. 그쵸? 메인 메서드예요. 메인 함수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죠? 얘 합 함수죠. 합 메서드. 지금 여기서 얘는 그 어떤 함수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쵸? 이 속해 있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중괄호에 쌓여 있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 전역 변수는 지역 변수랑 다르게 그 어떤 함수에도 속해 있지 않죠. 이거는 전역 변수라서 그런 겁니다. 전역 변수는 지역 변수랑 다르게 제가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 코드를 실행하려고 F11 키를 눌렀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해요. 지역 변수는 이 해당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이고 속한 함수의 이거 좀 헷갈릴 텐데 매개 변수는 여기 매개 변수 있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값이 고정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변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역 변수 함수 외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이고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 함수 시작 끝이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환이고 함수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자는 아규먼트라고 하죠.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데이터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인자가 각각 매개 변수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처음 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드릴게요. 키워드를 드릴 건데 변수의 생명 주기 검색을 해보시면 변수는 뭐 얼마만큼 살아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말고 스코프와 라이프타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알고만 계셔도 돼요. 더 자세한 거는 뭐 구글링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론은 이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갈 때 실행이 되는데 여기로 이 개수랑 타입 맞아야 된다. 여기는 그러면 뭐 40,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타입이 맞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int rs 20 더하기 40 그리고 rs를 출력하겠대요. rs는 그냥 리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나올까요? 그쵸? 이거는 60이 나오죠. 20 더하기 42 60이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rs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한 거죠. 여기서 먼저 연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여기 rs 들어갔고 이 rs를 출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자열 통째로 들어갔으면은
60이라고 안 나오죠. RS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계산기 합 10, 20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20 더하기 40이 돼서 60이 들어갔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상하죠? 이 함수의 역할은 출력만 하는 거예요. 그쵸? 안 되는 이유 봅시다. 타임 미스매치죠. 보이드는 인트가 될 수 없대요. 보이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이드는 이걸 뜻해요. 보이드는 뭐냐면 뭐 빈 공간, 뭐 허공 이런 뜻인데 뭐 리턴을 안 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리턴 안 하겠다라고. 리턴, 여기서 말하는 리턴은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뭐가 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이에요. 반환. 함수가 그럼 여기서 리턴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리턴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왜냐면 그냥 이거는 실행하고 나면 그냥 끝이니까. 이해되시죠? 대신에 이게 리턴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리턴이 필요한 이유, 그쵸? RS에는 정수인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곤란해요. 똑같아요. 자, 이 10은 똑같이 들어갈 거고 20 두 번째 인자는 매개 변수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실행할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느냐 라는 건데, 지금은 보이드가 있는 이상 이제 리턴을 안 하고 있죠. 리턴 안 하고 있죠. 보이드는 해석하자면 나는 리턴 안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리턴을 안 하겠다. 즉 얘랑 같은 거죠. RS2 해놓고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 이 자리에 뭐 남죠? 60이 남잖아요. 바꿔서 표현하면 이 연산되는 행위자들은 사라지고 이 연산된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죠. 리턴은 이런 개념이에요. 행위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과가 뭐가 남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이 보이드라서 결과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이고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RS 얘가 인트여야 된대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 적어도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인트죠. 정수. 이 연산의 결과는 정수여야만 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인트라고 바꿔주면 되죠. 지금 보이드가 리턴을 안 하겠다고 한 거고 여기에다가 정수라고 해주면 나는 정수를 리턴하는 메서드인 거야 이 뜻입니다. 여기 이 메서드 이름 앞에는 타입을 써주는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를 리턴 타입이라고 해요. 인트 써주면 정수를 리턴하겠다인데 이제부터는 뭐 리턴 의무예요. 리턴 안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must 보이시죠? must return a result type int. 이게 int 메서드라, int를 리턴하는 메서드라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된다. 정수형 결과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이상 그 타입에 맞게 뭐라도 리턴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뭐라고 안 하죠? 이해되시나요? 대신에 이거는 뭘까요? 안 되죠. 이거는 지금 리턴 타입이 인트인데 불린 타입 리턴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3.14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보시면 뭐 더블 인트가 될 수 없다 라고 나와요. 맞게만 해주면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남는 거 0일까요? 30일까요? 0이죠? 리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리턴은 이 자리에 뭘 남기겠다 라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뭘 반환받을래인데 지금 여기서 반환받은 값이 뭐죠? 0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력해보면 0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30은 왜 놨어요 그러면? 출력문이 있잖아요. 출력문이 안에 있으니까 보세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자, 이거 1번 2번 어떤 게 먼저 실행이 될까요? 그쵸? 얘죠? 그러면 이 2번은 어디서 실행될까요? 이때 실행이 되죠. 왜냐면 이 한 메서드 먼저 돼 있으니까 이 한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로 와서 이 한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출력문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1번이 실행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한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0을 리턴했고 여기엔 0이 있으니까 리턴을 0을 해서 이 자리에 0이 남고 이 0은 RS에 들어가고 이 RS를 출력하니까 RS에는 0이 들어있네 해서 결과로 0이 나온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애초에 리턴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지금 리턴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에러 메시지 나오죠. 애초에 보이드 메서드라 리턴을 안 하겠다는데 지금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드 타입일 때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일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그냥 리턴 안 하고 끝내겠다 라는 뜻이에요. 리턴 값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나와 있죠. 리턴 안 하고 끝냈으니까 여기에 뭐 보이드겠죠, 메서드가. 근데 그 리턴 값을 저장할 변수는 타입이 인트예요. 타입 미스매치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인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인트로 바꿔줬으니까 뭐라도 리턴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이 더블이에요. 더블. 맞춰보세요. 여기에 보이드가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쵸? 더블이어야 이 자리에 남으니까 곤란하지 않겠죠. 그쵸?
그리고 대신 이제 보이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 리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리턴을 해줘야 되죠. 3.14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리턴 타입이 인트인 이상 정수를 리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 자, 이거 뭐 나올까요? 결과 33 나와야 되는데 지금 3.0 나왔죠. 이거는 이따가 왜 3.0이 나왔는지 알려드릴 건데 우선 33이 나와야 되는데 이 30은 이것 때문에 나왔고요. 그쵸? 왜냐면 10, 20 인자로 매개 변수 받은 게 여기서 연산이 된 결과니까. 그쵸? 그리고 리턴을 3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3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하면 3이 나와야 되는데 3.0이 나왔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더블이잖아요. 변수의 타입이 지금 왜 타입이 여기 메서드 리턴 타입은 인트고 변수의 타입은 더블인데 왜 이렇게 나왔냐? 이 자바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인트고 얘가 더블이라고 할게요. 바로 뭐라 하죠? 만약에 뭐 3.0000001 이거를 뭐 리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죠? 근데 정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소수점 절삭해야 되죠. 값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값 손실. 이 값 손실은 자바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가능하죠. 값손실이 일어날 일 없으니까 그냥 뭐 인트에서 더블이 되는 건 값손실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소수점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더블에서 인트가 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이거는 정확하게 써주면 여기 인트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의도에 맞게 하려면. 저는 이제 그럼 이 자리에 첫 번째, 두 번째 인자 도안값을 남겨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인트가 남아야 되죠. 그래서 타입을 인트로 일치시켰고요. 리턴을 3으로 해놨어요. 그쵸? 근데 이 반환받은 값이 여기로 갔다가 RS에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RS를 출력하겠대요. 근데 저는 출력을 한 번만 하고 싶어요. 한 번만. 이제 지금 두 번이 됐고요. 그럼 얘는 굳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3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자의 더한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A랑 B 4개 변수의 합을 리턴 해주면 되겠죠. 원하는 대로 나왔죠. 지금 이 인자값 바꿔서만 하고 10분 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RS2 해놓고 2 실행을 하면
60 잘 나오죠? 인자값이 달라졌으니까 이 합 메서드 이 합 메서드가 실행할 당시에 이 AB 값 달라진 겁니다. 이 AB 값을 함수 내부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리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이랑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타입이 불린이래요. 불린 하고 자 이러면 어디 고쳐야 될까요? 그쵸? 일단은 이게 리턴 타입이 불린인 이상 리턴을 꼭 해야 되고 true든 false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맞다 아니다를 리턴하는 건 이 연산의 결과니까.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거는 true 아닌 false인데 int다? 말이 안 되죠. 그쵸? int를 불린으로 하든가 얘를 불린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 불린을 int로 바꿔주든가 리턴 타입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 RS는 30, 50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뭐가 실행될까요? 딱 봐도 얘가 실행이 되죠. 여기 오류 메시지 뭐라고 하냐면 unreachable 코드라고 해요. while문 할 때 조건을 false라고 하면은 똑같이 unreachable 코드라고 나왔는데 기억하시죠? 이 코드 여기까지 못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리턴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리턴은. 그러면 이제 이걸 불린으로 해놓고 여기도 불린으로 해놓고요. if문으로 해봅시다. a가 b보다 크면 true. 그쵸? 자 지금 왜 뭐라고 하죠?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 타입 잘 맞는데 여기도 잘 맞아요. 심지어 그쵸? 근데 왜 안 됐죠? 왜 안 될까요? 여기를 보시면 압니다. 자, must return result 타입 불린. 불린 타입의 결과를 리턴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게 왜 나오냐? 지금 if문 있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 리턴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타입이 void가 아니면 리턴을 하기로 약속했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뭐라 안 하죠? 이러면 true 아니면 false여서 둘 중 하나는 나오겠죠. 왜냐? 이 문장은 무조건 실행하니까요.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else 그렇죠?
왜 될까요? 그쵸? 이거는 양자특일이에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리턴 하니까 되는 겁니다. 본질은 어떠한 경우든 리턴을 해야 되고, 리턴 값이랑 리턴 타입이랑 일치해야 되고, 리턴 받은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저장할 이 변수의 타입도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쓰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다른 형식으로. 이번에는 int 10, 20, 20, 40 그리고 뭐 여기도 int 그리고 합이니까 a 플러스 b.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건지 파악되시죠? 그러면 이번에 버블의 RSE는 계산기 나누기 10.2 4.6 들어갑시다. 자, 이 한 문장만 보고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어떻게 손을 대면 좋을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문장이. 지금 실수의 나눗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 뭐죠? 그렇죠? 더블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result2고, 이 계산기는 뭐예요? 설계도죠? 나누기는 함수고요. 메서드예요. 이거는 우변은 메서드를 실행하는 모양입니다. 이 나누기는 메서드 이름이고요. 그쵸? 이 괄호 안 여기는 메서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자라고 해요. 인자.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매개 변수가 두 개 나오겠네요. 리턴 타입은 더블이고요. 그쵸? 여기에 연산의 결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 곳에 타입이 더블이니까 리턴 타입이 더블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그 정보를 취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스태틱 더블 나누기, 그래서 여기다 더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직접 쓰지 않을 거예요, 전. 왜냐면 여기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죠. 자, 이러면 완성이에요. 이 속도로 나와야 됩니다. 만들어진 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서식이 비슷하죠. 비슷한 게 존재하니까. 이거 실행해보면 잘 나옵니다. 굳이 타이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비슷한 거를 복사해서 쓴 거, 이런 거 빨리빨리 돼야 편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거 보면 제가 말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코드에 이 스태틱은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거니까 있는 거고요. 메서드는 스태틱이고, 이거 지워보면 여기 논 스태틱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실행하면 뭐라고 할 거고요.
이 올 메시지 보고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A 있고 여기에도 A가 있죠. 겹쳐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괄호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중괄호가 뭐 격리 상태 정도로 봐도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 RS2를 RS로 바꾸면 안 되죠. 문제가 뭐예요? 겹치죠? 듀플리케이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이게 중복될 때 나오는 키워드인데 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랑 겹치죠? 다시 원래대로 해주고 하나 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새로운 변수에 C라는 새로운 변수에 리턴할 값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리턴해도 돼요. 이거랑 같은 거 한 겁니다. 잠깐 저장했다가 뭐 리턴할 거냐 바로 리턴할 거냐 그 차이예요. 지금 하는 이 내용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습니다. 다 지워보면 알아요. 자, 퍼블릭 여기 아직 안 배웠죠? 스태틱 보이드 배웠고요. 이 메인은 함수명이고요. 여기서 RG 아규먼트는 인자고 이거는 문자열 배열이라는 인자의 타입이고요. 뭔가 실행하는데 스태틱이라 이 객체가 필요 없는 거고요. 설계도한테 일을 시킬 때 스태틱 쓴다고 했으니까 보이드는 리턴을 안 해도 된대요. 해석 가능하시죠? 우리가 이제 스태틱 뭐 보이드 뭐 리턴 타입 뭐 이런 거 배우기 전에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했을 때도 된 거예요. 잘 되죠? 설계도가 일을 하는 중이라서 여기서 한 내용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여기 수업 페이지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